교수님, 자꾸 이러시면 저희 중국에서 지원하는 모든 것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 명문대 교수가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엘로윈이라고 합니다. 하버드에 입학할 때의 그 설렘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캠퍼스에 처음 발을 디딜 때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죠.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게 된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들을 수업들은 단순한 이론 공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 구조와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곳에서 배울 내용들이 미래의 사회학자로서 저를 어떻게 성장시킬지 기대감이 컸습니다. 처음 수업에 들어갔을 때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중국에서 온 위메이라는 학생이 특히 눈에 띄었죠. 위메이는 처음부터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수업에 참여했어요. 그녀는 중국의 우수성을 자주 강조하며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이고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중국인인지 이야기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위메이의 자부심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각 나라의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와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위메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양인 학생 클로이에게 무례한 발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클로이가 수업에서 의견을 말할 때마다 위메이는 비꼬듯이 웃으면서 클로이의 의견을 깎아내리거나 수업 자체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위메이의 행동이 분명 부당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니 망설여졌죠. 어느 날 위메이와 중국인 학생들이 갑자기 클로이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클로이를 찾는 듯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클로이 뒤에 일렬로 앉아 중국어로 수근거리기 시작했죠. 그 모습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강의실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클로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걸 보니 그녀가 얼마나 불편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클로이가 중국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양인은 우리 눈에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왜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저렇게 괴롭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친구 소정이에게 물어봤죠. 소정이는 클로이가 중국계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클로이의 부모님은 중국인이지만 클로이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그래서 중국어를 전혀 하지 못한다고 했죠. 위메이와 그의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걸 빌미로 클로이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중국어로 대놓고 수근거리며 클로이를 비웃는 것은 그녀가 자신들과 다르다는 점을 조롱하려는 의도였던 거죠. 이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위메이와 친구들의 집단적인 괴롭힘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고 클로이는 강의실에 들어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왜 그들이 같은 중국 게임에도 불구하고 클로이를 그렇게까지 몰아세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하버드 내에서 위메이와 그의 친구들에 대한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중국의 상류층 가정 출신이라는 거였죠. 학교에 올 때는 벤틀리나 롤스로이스 같은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그들의 입학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또한 그들이 얼마나 패션에 집착하는지도 알게 되었죠. 그 이후로 위메이와 친구들은 강의실에 들어올 때마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마치 패션쇼에 온 듯한 모습이었어요. 강의실 전체에 퍼지는 향수 냄새는 그들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며칠이 지나 드디어 첫 토론이 진행되는 날이었어요. 학생들은 각국의 교육 정책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고 한국인 학생 소정과 중국인 학생 위메이가 같은 그룹에 배정되었습니다.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위메이가 이번에는 공격 대상을 바꾼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발표를 시작하면서 그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사실 중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라고 말하며 도발적인 주장을 펼쳤죠. 한국의 교육은 많은 부분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지혜와 지식이 없었다면 한국의 교육은 지금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라고 덧붙이며 소정을 노골적으로 자극했습니다. 소정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 애썼습니다. 소정이는 침착하게 중국의 교육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그 이후로 독자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고유의 교육 철학과 방법을 통해 현재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은 창의성과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해왔죠 라고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위메이는 소정의 반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도 결국 근본은 중국에 있다며 어이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미국인 제시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 대학에서 유학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라고 시작한 제시는 강의실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중국의 교육은 다른 나라와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과제나 시험, 그리고 다른 활동들은 일반적인 것들이었죠. 라고 말한 제시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이어서 제시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시작되면 다소 다른 부분이 발생하더군요. 그것은 교수의 의견에 절대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강의실에 있던 모든 학생들은 제시의 말을 듣고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시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국제관계 수업을 들을 때였어요. 그 교수는 유명한 중국 외교관이었고 국가 원수나 외국 대표들을 자주 만나는 인물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수업에서 발표를 하는 학생들은 교수가 가르쳐준 내용만을 말할 수 있었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수업 시간 내내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죠. 제시의 말을 들은 강의실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위메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럽게 주장했던 중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반박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강의실 내의 분위기는 다시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위메이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기말고사가 다가오자 학생들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시험 준비도 해야 하고 과제도 처리해야 하니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모두들 신경이 날카로워졌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를 더 짜증나게 한 것은 중국 학생들이었어요. 아시아계 학생들이 많아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과목 수업을 들으러 갔을 때 한 강의실의 3분의 1을 중국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거나 휴대전화를 들고 큰 소리로 통화까지 하더군요. 정말 무례하고 참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참다 못해 위메이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메이는 대답도 없이 그냥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태도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학기 말이 다가오자 위메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저에게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엘로윈, 우리 함께 기말고사를 준비하지 않을래? 그동안의 갈등을 생각하면 위메이의 접근은 다소 부자연스러웠지만 기말고사를 잘 준비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기로 약속한 첫날, 저는 준비해온 노트와 자료를 꺼내 위메이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죠. 위메이는 처음에는 열심히 듣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 노트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위메이가 정말 열심히 하려는 의지로 보였고 그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피곤함을 느낀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커피를 사오겠다고 말한 후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로 가는 길에 소정이가 갑자기 저를 붙잡았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죠. 엘로윈, 위메이가 지금 내 노트를 베끼고 있어. 이건 부정행위야. 소정은 위메이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는 즉시 저에게 달려온 것이었어요. 며칠 전 소정은 도서관을 지나가다 우연히 우리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메이가 제 노트를 몰래 복사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어요. 위메이는 제가 정리한 노트를 자신의 노트북에 그대로 옮겨 적고 있었던 것이죠. 몇 년 전 하버드에서는 집단 부정행위 사건이 있어서 학교 전체가 예민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다니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소정의 경고에 놀라며 위메이의 행동을 확인했어요. 사실 위메이의 갑작스러운 친절함에 의문이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제 노력과 성과를 도용하려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소정의 말을 듣고 급히 노트를 집어들며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했지만 소정의 지지 덕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저 혼자 말한다면 누가 믿어줄까요? 소정이가 저를 위해 나서준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시아계 친구들이 다 비슷해 보이기도 해서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다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소정이는 달랐어요.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 위기를 해결하려고 도와줬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소정이가 얼마나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 주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소정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고 다음 날 소정과 함께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께 제 이야기를 전하며 위메이가 제 노트를 몰래 베끼고 있었다고 설명드렸죠. 교수님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표정은 뭔가 알고 계신 듯한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셨죠. 우선 알겠다고 하시며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개운한 기분은 아니었지만 시험이 코앞이라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드디어 시험이 끝나고 점수가 발표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부정행위를 하려 했던 위메이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위메이와 그의 중국인 친구들이 대부분 고득점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죠. 정말 머리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어요. 이건 저만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소정이도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 모두 같은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교수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정이와 함께 진상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죠. 소정이의 친한 선배 언니가 다른 교수님의 일을 돕고 있었는데 그 언니를 통해 들은 사실에 모든 학생들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위메이가 저번 토론에서 소정이와의 의견 충돌을 의식했는지 담당 교수님과 면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논문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설명하셨지만 위메이는 교수님에게 소정이의 논문에 최하점을 주고 자신의 점수에는 최고점을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해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위메이가 면담 중에 교수님께 중국에서의 연구 지원을 암시하며 회유를 시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시고 학문적 윤리와 공정성을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중국의 높은 등록금과 재정적 지원을 이야기하며 교수님께 압력을 넣었고 결국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해 교수님께서 스스로 사퇴를 결정하셨다는 거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우리는 단순히 학문적 갈등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우리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소정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위메이가 자신을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폄하하려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교수님을 협박해 자신의 점수를 조작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소정이는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어요. 위메이와 그의 중국인 친구들이 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이 문제를 깊이 파헤치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추가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도 소정이와 함께 무언가를 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몇몇 교수님들은 조심스럽게 말하면서도 학교의 재정적 압박과 외부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셨죠. 특히 중국 출신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부모나 후원자들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학교의 학문적 공정성과 윤리성이 훼손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결국 소정이는 우리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학교 게시판을 통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토론에서 벌어진 사건을 포함하여 중국 학생들이 한국을 무시하고 폄하하려는 시도를 폭로했습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최근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 공정과 관련된 역사 왜곡 문제를 언급했죠. 소정이는 게시판에 최근 중국이 동북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중국은 현재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지역이 본래부터 중국의 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도 모두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있죠. 그들은 과거의 침략을 문화의 충돌이라고 둘러대며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중국은 이와 같은 역사 왜곡을 지속하며 새로운 놀부처럼 자기만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 번도 스스로 나라를 넓힌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른 민족에 의해 점령되거나 그들에 의해 영역이 확장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침략을 정당화하며 역사를 다시 쓰고 있어요. 이를 위해 그들은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름으로 10년 동안 기존의 역사책과 유물을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의 협조가 안 통하자 부정행위를 하려던 것도 폭로하였습니다.
학생회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학교 측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학교에서도 일부 문제를 인정하며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중국인 학생들에 대한 처벌도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수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이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너무 컸고 이제는 다른 곳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다고 하시면서 애써준 소정이에게 감사의 연락을 보내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소정이의 용기와 결단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녀가 자신의 나라, 한국을 위해 싸우는 모습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해결하려는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놀라웠죠.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소정이가 한국에 잠시 다녀올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로 계획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그 문화를 경험하고 소정이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미국의 명문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중국의 무례함과 무질서는 언제나 공존하는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곧 방문 계획도 세우셨다니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이런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재미있는 사연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